이번엔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제유가를 살펴보면 지난달 대비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소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3월 초만 해도 국제유가가 14년 만에 130달러를 돌파했었죠. 다시 이달에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강세 요인과 하락 요인이 다 있어서 그런지 기간마다 유가 전망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투자은행들은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17개 기관의 유가 전망치의 중간값은 2분기에 98.9달러, 3분기에 88.5달러, 4분기에 81.3달러입니다. 4분기에 현재보다 20% 정도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전망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원유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가정 아래 내놓은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올려서 긴축에 들어가면 원유 수요가 줄어서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서방 국가의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가 전 세계에 풀리지 않고 지금처럼 일부 국가에만 공급된다면 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증산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하루 생산분인 300만 배럴 정도를 메우기는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가 국제유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같이 각국에서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내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5% 가까이 줄였지만 국방 예산은 오히려 8% 늘렸습니다. 중국과 호주,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군비 증강,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기업의 대표주인 로키드 마틴 주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에 1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무인기를 만들죠. 노스럽 그루먼 주가도 같은 기간에 19% 뛰었고요. 미국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를 생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도 같은 기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군사용 드론 업체인 에어로 바이런먼트 주가는 67%나 폭등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미 목표 주가를 넘어서 46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증권사들이 이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또는 강력 매수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잉은 민항기 관련 사업이 부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서요. 방산주 내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이벤트와 또 이슈들 정해주시죠. 15일이 금요일, 성금요일 휴일이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증시 개장으로 보면 4일간의 짧은 일주일 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는 미국 시간 10일 화요일에 나오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8.4% 정도 상승인데요. 지난 2월 상승률이 7.9%였는데 이젠 8%대 인플레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거나 물가 급등세가 2분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연준이 5월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의 통화정책 회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그동안 항상 미국보다 한 박자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오는 13일에 캐나다가 50bp 빅스텝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14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향후 긴축 속도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I 발표와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 추이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2.7%를 돌파했었죠. 한 주 동안만 0.3%포인트 이상 올랐었는데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성장주나 기술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포문은 늘 그렇듯이 은행주들이 엽니다. 13일 수요일에 JP모간 블랙록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14일엔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이 각각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은행주들의 실적이 1년 전보다 악화됐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뉴욕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관심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과 이란 핵 협상 진행 여부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